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7일 목요일 실전 매매 종수 이용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도 최대치인데요. 방역당국이 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외에도 병의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도 바로 확진자로 분류하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에도 안도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예견됐던 것이고 오히려 금리를 올릴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82% 상승한 2,70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93% 상승하면서 909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화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올라갈 거라고 어제 아침서부터 얘기를 했죠. 어제 아침서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 반등을 줄 거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장이 쉬었던 시장은 절대 아닐 겁니다. 전 여태까지 전문가 생활 이제 16년 차인데요. 서울경제에 온 거는 2014년도 10월 달에 온 거고 타방송에서 이제 2006년도서부터 이제 전문가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16년 동안에서 시장을 거의 틀려본 적이 없고 뭐 대한민국에서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손을 꼽으라 그러면 제가 대놓고 얘기하는데 없습니다. 저는 대놓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웬만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틀리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시장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 시장이 그렇게 쉬었던 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동안에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500포인트 빠지고 1000포인트 빠지고 했던 악재가 과거에 금리 인상으로 2년 동안 빠졌었고 뭐 사드 보복 때문에 엄청나게 또 빠졌었고요. 거기다가 뭐 유가 때문에서라도 지수가 막 500포인트 막 800포인트 막 이렇게 급락할 때도 있었고 환율 문제라든지 원자재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쟁 이슈 이런 걸로 이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도 지수가 2000이 깨지고 1000이 깨지고 뭐 난리가 났었던 흐름인데 최근 시장은 이 모든 악재들이 다 집약돼 있고 그런데도 장이 안 빠진다. 이거 이상하다. 뭐 그렇게만 하면서 그래서 손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선 주식을 사라 그랬어요. 어제 한번 방송 봐보세요. 어제 신한수에서 대놓고 지금은 주식시장을 아침서부터 사라고 했는데 사야 되는 거다 하면서 이유를 쭉 설명해 드렸는데 봐보세요. 진짜로 올라갔죠? 자, 그럼 시장을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는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어요. 뉴스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를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알아요? 러시아 디폴트 선언할 거다. 그래서 시장 급락에 대해서 위험하다 얘기 나왔고 FOMC 경계 기대감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거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전날까지 여러분들은 불안하게 만들었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뉴스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뉴스가 있다라는 것들. 심지어 중국 시장이 폭락하러 홍콩이 6% 박살이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식 던지는 거 아니다. 버텨야 된다. 이거 반등 나올 거다. 2750에서 2800까지 갈 거다라고 대놓고 얘기했고 제가 두리뭉실하게 뭐 이거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는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빠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얘기하지 않고 대놓고 손절하지 말고 기다려라를 지난주까지 얘기했고요. 어제는 대놓고 사라 그랬어요. 어떤 악재가 나왔는데도 러시아 디폴트 선언하는 얘기가 장중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 그저께 중국 시장, 홍콩 시장 박살이 나도 괜찮다. 주식을 사라. 어제는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자, 근데 저는 시장을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하라? 매매를 하라. 요 얘기는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매하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고의 장이에요. 왜냐면 메가테크 5 해가지고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가 돌아가면서 날아다니죠. 로봇 관련주, 건설주, 원전 테마 등등등등등등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움직이는데 지금 어제는 제약주들도 강했습니다. 계속 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랩지노믹스 지금 무상증자 200% 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3월 30일까지 주식 갖고 있으면 주식 10개 있으면 20개 더 준다는 얘기거든요. 어마어마한 호재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거 만약에 조정받으면 아마 사야 될 겁니다. 3월 30일까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부는 팔고 나머지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3월 30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을 2배를 더 준다는 거예요. 200%를. 그러니까 2개를, 1개를 갖고 있으면 2개를 더 준다는 거니까 엄청난 호재인 거죠. 최근에 배당도 주고 무상증자도 두고 이게 왜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진단기 때가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미 지난주하고 어제도 다 신양에서 다 설명해줬던 내용들인데 어쨌든 지수는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제가 어제도 미국 시장 모양 이쁘다 그랬죠. 이거 어제 설명했던 거 그림 그대로 있네. 밑에 콘크리트 바닥 3개를 만들어놨는데 저거 깨지면 시장은 완전히 박살난다는 얘기인데 안 깨지면 매수다.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지. 지금 매매 시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장기 투자라 그래요. 장기 투자는 지금 위치에서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장기 투자하지 말고 매매를 해야 돼요. 장이 좋아지면 좋아진다고 그때 해서 장기 투자도 괜찮습니다. 얘기할 때가 언젠가는 있겠죠. 그거 올라가려면 지수 3,000원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지수가 3,000원 안착하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3,000 돌파 안 하면 장기 투자하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또 떨어집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저가 신은 아니라서 그거를 맞출 수는 없는데 예측은 대충은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2,800선 계속 2,800선을 1차 목표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생각보다 잘 가면서 2,900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생각과 거꾸로 간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시장은. 지금 모든 악재가 지금 다 집약되는 어마어마하게 뉴스만 보면 지수는 500으로 떨어져요. 코스피가. 그 정도로 안 좋은 그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시장인데 안 빠지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들 뒤통수를 치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상승장은 아니고 박스권장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기준을 못 잡고 있으면 이거 장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한 2,800, 2,900 가잖아요. 그럼 또 장 좋아진다 또 뻥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장이 좋아졌나? 들어가죠. 그럼 또 물리는 거예요. 또 악재 나오고 똑같은 이슈인데 러시아 디폴트로 지금 안 빠지잖아요. 근데 나중에서는 빠집니다. 지금 중국 시장 빠지는 걸 안 빠지잖아요. 나중에는 그걸로 또 걸고 넘어져 또 떨어집니다. 유가 상승 한다고 지금 지수 안 빠지잖아요. 나중에 유가 상승으로 아주 박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세력들이 자기 돈 넣고 올리고 싶을 때는 올렸다가 빼고 싶을 때 뺐다가 이거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또 잘 읽고 여러분들 리딩을 해주니까 신의 한 수라든지 실전 매매 정수라든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치는 2,800 보고 종목들의 낙폭과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전일장 상승을 전망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적중을 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시장은 돈 버는 장입니다. 뭐로? 매매로. 장기 투자는 버려라. 장기 투자 할 생각을 버리세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매매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무지하게 좋은, 왜냐면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어차피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감소가 됐다. 그런 얘기로 지금 올라가는데 제가 또 예견 합니다. 이거 한 달 안쪽에 또 얘기 또 뒤로 잡으면서 박살납니다. 미국 시장 조만간에 또 박살나요. 한 달 안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싼 종목 사서 대충 먹으면 뭐예요? 팔아야 됩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 좋은 얘기 나오죠? 조만간 좀만 지나가 봐요. 한 달 안쪽에 그래서 한 4월 한 중순쯤 되면은 4월 한 15일 전후로 해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또 시장 또 박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어쨌든 시장은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박살나면 뭐가 나쁩니까? 지금서부터 주식을 사서 어제도 주식 사라 그랬죠? 오늘도 주식을 사야 됩니다. 사서 많이 수익 내세요. 그래서 팔아먹고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싸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주식을 10에서 20%, 많게는 30%,
수익을 낸 다음에 랩지노믹스는 벌써 40% 넘게 수익 나왔어요. 수익 많이 내주고 팔아먹으세요. 팔고 나서 기다리면 아주 주식이 박살이 날 겁니다. 마이너스 50% 박살나면 또 사는 거예요. 그럼 박살나면 또 뭐가 나와요? 또 50%, 100%도 수익 나옵니다. 또 파세요. 그럼 종목들이 또 반토막 납니다. 또 사세요. 또 100% 수익 나오잖아요. 파세요. 세 번만 해도 300% 나올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장이다. 그러니까 이거 빠진다 그래서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어제도 주식을 사라고 말씀 주셨죠.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자, 하지만 장기로 봤을 때 시장 좋지 않게 본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은 단기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포스코엠텍이 3.2% 수익을 성공했고요. 네, 수요일은 휴장이었습니다. 사마콘에서 3.4% 달성했습니다. 서원은 3% 성공했네요.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금호건설은 매수가 미도달했고요. 비아트론이 2.9%, 나노엔텍은 2.6% 성공했습니다. 자, 개별정보 총 누적 수익률 89.1%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사마콘덴서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사마콘덴서입니다. 사마콘덴서 이미 수익률이 달성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수익률이 배가 고파요. 저 정도로 끝나지는 않아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동안 시장이 못 가갖고 눌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 건데 최근에 PCB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국의 그 우한이 아니죠. 그 중국의 그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PCB 쪽이 이제 반사이익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마콘덴서는 PCB 쪽은 아니고요. MLCC 관련주 쪽인데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면은 기판,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다 기판이 다 있거든요. 기판이 있어야 반도체를 꼽을 수 있으니까 판때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 좁쌀처럼 이렇게 네모난 거 조그만 거 옛날에는 이게 동그란 거나 이런 거 이 콘덴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그만 좁쌀같이 생긴 게 이게 가격이 이게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비싼 거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압 이러니까 이게 성능이 이상한 걸 쓰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를 좋은 걸로 좀 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MLCC 관련주 해가지고 과거에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RF세미 그리고 뭐 사마콘덴서 이름이 아예 콘덴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PCB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꼭 움직이는 게 이 MLCC 쪽인데 이게 전기차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난주도 갖고 나왔었고 지지난주도 한번 언급을 했을 텐데 지금 벌써 4번째인가 5번째인가 갖고 나오는데 장이 돌아섰고 IT가 움직이고 있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죠. 그러면은 이제 IT 섹터가 움직일 텐데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 수혜주로 해가지고 탄소 중립에 전기차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전기차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수급이 꼬여서 근데 걔네들도 잘 갑니다. 오늘 반등이 그래도 3에서 5% 나와요. 안 가지는 않아요. 근데 2차 전지들은 올라가면 제가 볼 때는 독약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잘 팔고 도망가야 되지만 전기차 부품주 섹터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작년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다 현혹돼갖고 물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들은 2차 전지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반등 주면 잘 빠져나와야 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이 전기차 부품에 물려 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메가테크 5 해가지고 거기에서 탄소 중립의 전기차가 움직인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사그러도 나중에 계속 떨어진 상황이 나와도 전기차 섹터들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기차 부품주. 그래서 전기차 부품, 그래서 전기차 부품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반도체 어차피 컴퓨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뭐 핸드폰을 만들려면 기판에 콘덴서를 꼽아야 되는데 그 관련주로 IT 섹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PCB, 뭐 카메라, 그다음에 MLCC 이런 쪽들이 바로 앞으로 IT 섹터를 볼 때에서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하려고 그러면은 걔네들도 전기를 제어해주는 콘덴서가 필요하잖아요. 그거 관련주예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넣지는 않죠. 근데 반도체에 항상 옆에 좁쌀처럼 들어가는 콘덴서 이게
IT 섹터에서 은근슬쩍 순환매가 잘 나오는 종목인데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좀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폐역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어제 이제 나노엔텍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노엔텍. 자, 낙폭과대 종목이죠.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수익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재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그때 당시 이제 500명대 나올 때에서 대비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서 이제 1000명대를 이제 왔었던 그래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다 그래갖고 지금 다들 실적이 좋은 게 지금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게 아닙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을 가지고 지금 실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배당도 주고 현금 배당도 주고 그다음에 무상증자도 주고 아주 난리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언제부터 돈 많이 벌었냐? 2019년도부터 많이 벌었죠.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해서 그래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시가총액이 3,629억인데요. 게시판에 보니까 이건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닌데 보면은 한 매년 5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계속 벌었는데 돈은 그렇게 벌어놓고 주주들한테 왜 배당을 안 주냐? 배당이 너무 적다. 무상증자 달라. 근데 말이 맞죠. 그동안 벌써 이 회사 이게 지금 시가총액 3,600억이잖아요. 이 회사 살 정도의 돈을 벌었어요 지금. 그 정도 많이 벌었는데 그 삼성전자로 따지게 되면 시가총액 400조짜리가 지금 400조 안 되겠지만 400조짜리가 400조를 벌었는데 그 배당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근데 대신 삼성전자는 배당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배당을 너무 짜게 주니까 주주들이 반발을 하니까 요점은 이거예요. 진단키트주들이 얘만 돈 번 게 아니고 다 돈 벌었어요. 2019년도부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다른 업종들은 다 안 좋아도 얘네들은 돈 벌었단 말이죠. 진단키트들은. 그래서 나노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노엔텍도 진단키트 관련주를 가지고 있고 얘는 제약주가 아니에요. 진단키트를 가지고 있고 의료기기 관련주예요. 그래서 원격 의료, 원격 헬스케어 이거 관련주인데 또 이번에 또 정부에서 원격 헬스케어, 원격 의료 이쪽을 가지고 메가테크로 바이오 헬스를 밀겠다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있다가 어차피 진단키트 관련주들 실적들 좋으니까 정부가 그리고 5년 동안에 밀 거니까 그 안에 1년, 2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불티나게 아니고 완전 불나게 강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최근에 건설주들이 폭등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원전주 움직이듯이 원전주들도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게 급등하고 막 핫했죠. 1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꼼짝도 안 하고 잠깐 움직이지도 않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부터 다들 안 움직여갖고 고생하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건데 이것도 그러다가 이제 보성 파워텍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정부 정책 수혜주의고 실적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잘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제가 작년 1월 달에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해갖고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험했다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그러니까 저는 제약 바이오를 밀겠다 그러면은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 그런데 바이오 헬스를 밀겠다 그러니까 저는 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왜냐면 바이오 헬스는 많이 간 게 없거든요. 그 바이오 헬스가 많이 가면 제약주는 어떡하죠? 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바이오 헬스가 많이 가면 제약주들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약주들 그래서 올 겨울이나 늦어도 내년 겨울에서는 바닥치고 크게 갈 것 같으니까 제약주 어차피 물린 사람들은 그냥 꾹 하고 갖고 있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이 지금 그 정책주의 중심이거든요. 나노엔텍이 바로 원격 헬스케어 이쪽 관련주 쪽이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뭐 하나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그 진단키트 관련주 어제도 강했고 뭐 오늘도 뭐 일동제약부터 해서 뭐 흐름들 나쁘지 않으니까 갖고 있다 보면은 이제 튈 타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짱 반등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낙폭과되는 종목들 사람들이 이제 팔지 않고 덤벼들 거니까 조만간에 7,000원, 7,500원, 뭐 8,000원 올 때마다 제가 리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 2개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등명중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IT 섹터를 드린 거 많이 안 줬어요. 왜냐면 시장이 그지 같아서 그렇죠? 시장이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종목들 좀 압축을 해갖고 남발시키지 않았는데 안전한 것들 위주로 줬거든요. 넷패스 드렸죠. 사자마자 며칠 만에 바로 10% 이상 수익을 드렸었고 SF 반도체도 여러분들한테 폐역 종목 드렸었는데 수익이 났었지만 지금 또 움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IT 부품주 섹터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갖고 줬던 게 넷패스, SF 반도체 그리고 사마콘대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만 줬습니다.
시장이 좋았으면 종목을 지금 한 20개를 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주기보다는 안전한 쪽으로 때려 죽여도 물려도 수익 날 수 있는 쪽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종목을 줬는데 자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SF 반도체가 매수 가격 6,550원에 드렸던 건데 지금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얘 같으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더 가겠죠. 수익률은 6.4% 정도 올라와 있는데 더 갈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들어 올렸잖아요. 이거 밀려갖고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제 홍콩 지수 몇 프로 갔는지 알죠? 저 홍콩 지수 박살날 때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았는데 뭐 올라갔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지만 홍콩 지수 빠졌다가 지금 12.5% 올라갔어요. 어제 12점 좀 이따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는 뭐 살짝 눌리겠지만 안 죽어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중국 시장도 다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빠지든 홍콩 시장이 빠지든 이건 빠질 생각이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알아서 올라오잖아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까 유럽 시장 안 봐드렸는데 유럽 시장은 4% 폭등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2,800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그럼 여기까지 올라갈 때에서 SF 반도체 그대로 있겠느냐? 말이나 됩니까? 2,800으로 올라가면 얘가 7,500원으로 가겠지. 그래서 좀 더 갖고 가도 된다.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은 제가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종목을 남발하지 않고 몇몇 종목도 드렸는데 안전하고 좋은 쪽들로 드린 거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불안하시면 절반 이상 팔면 되고 안 불안하면 딱 절반만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 2월 14일 날에 드렸던 거 딱 한 달 됐는데 수익률은 오늘 고가 기준으로 48.9% 거의 50%죠. 지금 무상증자 이 무상증자 이거 지금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3월 30일까지 갖고 있어야 주는 겁니다. 무상증자. 그래야 3월 30일 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후 6시 시간 외까지 그래서 3월 31일 날에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락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4월 1일서부터 해서 이제 그 신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3월 30일 오후 6시까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거를 흔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빠서 흔드는 게 아니고 흔들면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배당 주는 것도 모르고 흔드니까 던진단 말이죠. 그 물량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미 벌써 수익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비중에서 아직도 비중이 많다. 좀만 더 파세요. 비중이 조금밖에 없다. 그냥 냅둬요, 그냥. 어차피 종목 1개당 2개 주고 10개당 20개 주고 100개당 200개 준다는데 뭐가 겁납니까? 어차피 200개 더 준다는데 100개 있는 사람들은 1000개 있는 사람들은 2000개 더 준대요. 그럼 갖고 있어야지 3월 30일까지. 그래서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팔았다가 뭐 해야 돼요? 흔들면 다시 사야죠. 그래서 흔들 때 다시 사세요. 근데 그 흔들 때 어디서 다시 사야 되느냐?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쨌든 흔들면 다시 사야 돼요. 흔들면 이게 웬 떡이냐고 다시 사면 됩니다. 왜 얘가 왜 배당 준다고요? 실적이 적당히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 그냥 뭐 창고에 그냥 뭐 금괴가 뭐 가득할 정도로 돈을 아주 떼거지로 벌었답니다. 회사가 3,500억밖에 안 하는데 작년, 재작년, 뭐 올해까지 따지게 되면 3,000억 정도를 벌었어요, 지금. 실제로. 거의 회사를 살 정도로 지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확진자가 50만 명 늘어났죠. 진단키트는 계속 지금 등교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쓰고 지금 신속 키트부터 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지금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도 3분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다음 오미크론, 뭐 스텔스 오미크론, 그다음에 뭐 이게 변형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또 불안감을 또 주게 되면 또 진단키트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뭐 늘 질병들은 창궐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암에 대한 그런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돼가지고 뭐 정부에서 뭐 그런 이제 앞으로 그 복지를 위해서 그런 뭐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키트에 대해서 뭐 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이슈 저런 이슈를 해가지고 어쨌든 실적을 겸비한 그리고 세력들이 많이 매집이 돼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저는 올해 내년에서 또 크게 코로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미 다 끝난 거고. 코로나 이미 끝났어요. 끝난 거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를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슈가 이제 계속 있을 거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여튼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인 사마 콘덴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좋아서 그렇죠. 장이 좋아서
사막 콘덴서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여전히 낙폭과대죠. 낙폭과대고 2차 전지를 보느니 차라리 전기차를 보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얘가 전기차 부품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부품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IT 부품의 MLCC로 보시면 돼요. PCB에 엮이는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인공지능에도 엮일 수 있습니다. MLCC는 꼭 필요해요. 왜냐면 콘덴서, 전압을 잡아줘야 되고 그거를 뭐 그것까지 자세하게는 제가 뭐 공학도가 아니라서 어쨌든 그 좁쌀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반도체의 쌀이라고 불리는 건데 IT 섹터가 뭔가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항상 움직이는 섹터들인데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리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움직일 텐데 일단은 장이 좋습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장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니까 사막 콘덴서는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6만 원으로 조만간에 갈 겁니다. 저는 오늘도 주식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짧게 올라가면 이번 주 내내 올라가는 거고 좋게 움직이면은 3주 내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800에 갔는데 2,800에서 이거 더 가겠는데 미국에서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가 됐다, 좋다, 이제 빅테크주들 봐야 된다. 물론 그거 다 뻥입니다만 그 뻥으로 올라가요. 우리나라 시장도 그 뻥에 쫓아가지고 거짓말이 속아갖고 올라갑니다. 그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걸 즐기세요. 그러면은 지수가 2,9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 65,000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65,000원 돼도 62,000원까지는 왜냐면 빠졌던 폭의 절반은 들어주거든요. 절반은 들어주는데 62,5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요거 조만간에 종고점을 이제 돌파를 이번 주 내에서 하면 이제 6만 원, 62,000원 이쪽으로 올라갈 게 뻔하니까 뻔히 눈에 보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SF 반도체도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제 네페스도 넘어갈 거예요. 네페스도 넘어갈 거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튀기 시작하는 중인데 네페스 조만간에 넘어갈 거. 넘어가면 야 이거 너무 잘 가는데 뭐 이런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조만간에 이제 32,000원, 34,000원 갔을 때 이거 그때 바닥에서 살 걸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갑자기 급등 나오죠. 상한가 나오죠. 지금 IT 부품주들 쉽게 볼 게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것들을 주워 담아야 돼요. 그리고 뭐 제주 반도체도 지금 보면은 갑자기 오늘 움직이죠. 이게 다 낙폭과대인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데 콘덴서 관련주 쪽은 많지가 않아요.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이 콘덴서 관련주 쪽에 뭐 카메라 하면 카메라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해야 될지 어려울 텐데 사막 콘덴서는 많이 빠지기도 했고 대신에 지금 뭐 이걸 쫓아가자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57,000원으로 밀리면 왜냐면 이게 조만간에 하루 이틀 내에 정고점 돌파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이어지면서 6만 원 가고 나잡아봐라 패턴 알죠? 도망갑니다 종목이. 나잡아봐라 패턴으로 도망가면서 62,000원, 65,000원 혼자 막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67,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하시고 기존에 수익 난 사람들은 지금 빨리 팔 게 아니에요. 뭐 절반을 팔았으면 절반 정도는 조금 욕심을 내서 6만 원에서 62,000원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디까지는 잘 가면 65,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MLCC 관련주 전기차 정부 정책 수혜주입니다. 전기차 부품주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사마콘덴서였습니다. 네, 오늘의 표도 종목 사막 콘덴서 만나고 왔습니다. 전기차 부품주 쪽으로 봐도 좋다 말씀 주시면서 정고점 돌파하면 6만 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매수가는 5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마크로젠. 마크로젠. 네, 마크로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36,000원에 30%. 36,000원에 30%. 네. 사신 지 한 1년 정도 되신 건가요? 예, 첫 번에 상담에서
대표님이 3만 원대쯤에 전화 주시라고 해서 잘 주셔서 전화. 예, 전화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손절이 그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괜찮다 그랬죠.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올라오죠. 네네. 자, 이제 3만 원대 이제 근처로 아직 3만 원 안 됐지만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이거 더 가져가세요.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할지 아직 그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저는 작년에 제약주를 저주를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제약주를 박살날 거니까 그 얘기하고 나서 제약주들이 60%씩 빠졌어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 달서부터 이제 제약주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손절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저의 제약주의 생각인데 저는 올해에서는 제약주를 저점 매수를 잘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정부에서 바이오에스를 메가테크 5에 넣었단 말이죠. 정부 정책 수혜주예요. 그게 그 중에 이제 원격 의료 쪽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좋은데 얘가 원격 의료 진료 관련주 수혜주입니다. 얘도. 얘가 수혜주예요. 잘 모르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원격 의료 수혜주 쪽이니까 이제 다시 조정받으면 26,000원 조정받으면 그때는 오히려 더 사야 되고 갖고 있는 거는 그냥 더 갖고 가세요. 더 가져가시고 이거는 올해 잘하면은 수익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34,000원 쪽으로 오면은 다시 질문 주시고. 얼마요? 34,000원. 34,000원은 저 위인데. 저 위에인데 갈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라는 얘기 그래서. 26,000원 쪽 조정받으면 사야 되고요. 이제는. 또 거기까지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면은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내려오면은 걱정하지 말고 이게 웬 떡이냐고 사면 되는 거고요. 네. 34,000원 쪽에 올라올 때 팔지 말고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34,000원대에서? 네, 팔지 마세요, 이거.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93,000원에 11%. 93,000원에 12%. 11%? 1%. 예. 이거 사자마자 그날부터 빠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아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사자마자 올라갈 때도 있는데 사자마자 너무 급락하면 참 그래요, 그렇죠? 고생하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얼굴도 이제 조금 얼굴이 좀 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 되는데 93,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고요. 예. 한 9만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그래도 흐름들이 다 괜찮거든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네, 근데 물을 좀 탈까요? 물을 타겠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해요. 물타기 가능하고 좀 이거를 어제 주식 사라 했죠, 어제. 어제 주식 사라 했을 때 어제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자마자 4.6%가 더 복구가 되는 건데.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방송 안 봐서 그래요. 안 봤죠, 어제 방송. 제가 어제 아침서부터 주식 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있던 이런 종목을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오늘도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대신에 오늘 추가 매수한 부분들은 물론 손절은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72,000원 손절 라인인데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야 되고 오늘 추가 매수한 부분은 85,000원서부터 매도 타이밍을 잡아주세요. 85,000원. 기존에 갖고 있는 건 냅두고. 예. 그래서 85,000원서부터 9만 원 사이에서는 기존에 있던 건 그냥 냅두고 추가 매수한 것만 분할로 매도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샀다가 그렇게 하고 물려 있는 거는 그냥 93,000원까지 한번 냅둬 보세요. 예. 이해되셨죠?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동부건설 건설주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4,200원에 20%. 오늘 밀릴 때 사신 건가 싶기도 한데 일단 아직은 괜찮아 보이네요. 아직 건설주 죽은 거 아니고요. 어제 좀 하도 급등, 어제 건설주들 막 혼자 폭등 나왔어요. 어제 상한가 3개인가 나왔고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건 3개 정도 나왔고 대부분 종목들이 다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걔네들까지 다 움직여버리게 되면 지수가 너무 폭등해버리니까 그쪽을 살짝 누르는 건데 누를 때 사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동부건설
14,200원에 갖고 있는 거 양호하고 뭐 밀리면은 좀 더 사봐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튀어 오르게 되면 15,000, 이거 매매니까 뭐 욕심을 내면은 뭐 15,000원이 아니고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뭐 욕심이면 끝도 없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게 뭐 한 달 만에 가겠습니까? 5만 원 가는 게 뭐 이게 쉽겠어요? 한 몇 년 걸리겠지. 그러니까 목표치는 크지만 지금 시장은 저는 그냥 박스권 매매로 보고 짧게만 잡아드릴게요. 15,500원에서 여기가 16,000원 사이인데 여기에서는 단기 매도 타이밍. 중장기는 5만 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 BMT. 이거는 패턴 매매 관련주 쪽인데 일단 매수 가격을 봅시다. 11,700원. 11,700원이면은 뭐 나쁘지 않네요. 일단 보유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 비중은 10% 정도.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제 비아트론 엊그저께 드렸던 거 이것도 지금 2.9%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갖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올라갈 거라고. 이거 2.9% 수익 났는데 0.1%만 더 올라가면 3% 달성되죠. 갖고 있으면 알아서 이제 그렇게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주들은 한 번씩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욕심을 낼 거냐 욕심을 내지 말 거냐인데 너무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종목들 빠진 것들이 뭐 한두 개입니까? 많으니까 이런 애들 한 13,000원 정도 가면은 한 번 정도 끊어주고 대신에 팔았더니 상한가를 가버리고 팔았더니 50% 더 올라가고 흔합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욕심을 제거를 하고 단타하는 데는 아주 편안한 장인데 욕심을 낼 그것까지는 뭐 확실치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장에서는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분할로 매도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냥 딱 단타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먹을 것만 먹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거 잘하는 거고요. 욕심을 낼 거면 분할로 매도로 하시면 되고 어쨌든 13,000원 부근서부터 단타 매도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SK바이오팜. 얘도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좀 들어주는 중. 10만 원까지 제가 이것도 상담 몇 번 해드렸는데 10만 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된다고. 자, 10만 원은 올라오죠? 안 올라오는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은데 얘도 올라오긴 올라오네요. 어쨌든 지금 많이 빠졌던 이제 대형주들이 뭐 카카오서부터 해서 카카오뱅크서부터 해갖고 제가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이제 여기서는 반등을 줄 거다라고 얘기한 시점부터 다 반등 주는데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이제 반등은 조금 나오긴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주는 거예요. 그냥 시장의 그냥 흐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고 많이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는 중인데 10만 원 선이 일단 고비니까 거기서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자, 인지 컨트롤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매수 가격은 17,200원에 비중은 8%. 한 13,0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손절하기가 좀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비싸게 물려서 그래요. 손실이 마이너스 33%인데 일단 13,000원에서는 원래 손절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냥 한번 버텨보세요. 반등 줬다가 밀렸다가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15,000원 쪽에서는 손절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손절하면 밀리면 다시 또 싸게 사는 기회 주니까 13,000원대에서는 고민을 좀 해보는 자리니까 거기서는 질문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중간 시황을 좀 갔다가 일단 장도 분위기 좋으니까 오늘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오늘 사는 날인데 떠 있는 것도 공략하지 말고 밀릴 때 좋은 종목들 다 공략하면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장 끝나고 방송 끝나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잠시 중간 시황 보고 오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사막 콘덴서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 들어가지 말자.
가자 말씀 주셨고요. 오늘 매수가는 57,00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는 3.22% 상승한 57,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면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자, 현재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주, 2차전지 관련주들 쪽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현재 코스피 지수 1.77% 상승하면서 2,70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2.19% 상승한 91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좋아졌어요. 어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이 왜 대단한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다 대단한 거 맞거든요.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이다, 흔들릴 수도 있다. 왜냐면 어제 유럽 선물, 미국 선물 좋지 않았어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강하지도 않았고, 약간 물론 이제 장 후반을 가면서 살살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서 그렇지. 아침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오히려 FOMC 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눈치 보기 시장이 될 거다. 이 얘기가 대부분이었고, 장중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할 거다. 뭐 공식 선언을 할 거다. 이 얘기 때문에 출렁거릴 수도 있다. 해갖고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그냥 무시하고 무조건 시장은 반등을 줄 것이니 손절은커녕 하지 말라는 건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어제는 그냥 주식을 대놓고 사라 그랬죠. 그리고 내일 시장 올라갈 겁니다를 얘기를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매매 시장으로 복귀가 된 거고요. 2,800으로 아직 남아있는 시장인데, 자, 한번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 상황. 자, 봐봐요.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잘 밀리지도 않죠. 거기다가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들이 4,400억에 삽니다. 아니, 러시아 디폴트 했는데 왜 사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유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유가 지금 30달러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거의 90달러 뭐 여기 놀고 있죠. 그렇다고 원자재 가격 떨어졌다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 뭐 한 8배 올라갔는데 8배 올라간 상태에서 좀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물가 떨어졌어요? 아니죠. 그냥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인데 안 좋은 얘기는 지금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뭐 외국인도 주식 사요 이제.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파는데 뭐 어제 많이 샀다가 지금 단타로 파는 거면 뭐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수급이 좋으니까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조금 더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는 뭐 이게 크게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삼성전자에 큰 수익 나올 거냐? 삼성전자에서 큰 수익 나올 거면은 차라리 다른 걸로 하는 게 한 10,000배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물려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서 이걸 뭐 손절하지는 말고, 근데 손실이 크면은 갖고 있는 게 맞지만 손실이 작으면 삼성전자 던져버리고요. IT 부품주 들어가세요. IT 부품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빨라요. 10% 가기가 더 빠릅니다. 삼성전자 10% 올라가면 IT 부품주 20% 가요. 더블 수익 나오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장점이 그동안 적게 깨진 게 장점이죠. 근데 올라갈 때는 늦게 올라가는 게 단점입니다. 적게 깨진 게 장점이면 그걸 손절했다가 가벼운 쪽으로 들어가갖고 그쪽에서 수익이 빨리 나오는 게 낫지, 괜히 뭐 삼성전자 갖고 있어갖고 이게 세워라 내워라. 차라리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LG전자가 더 빨라요. 보세요 한번. 삼성전자가 빠르나 LG전자가 더 빠르나. 차트만 봐도 LG전자가 뭐 어쨌든 시가총액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얘는 20조밖에 안 되지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20조. 그럼 더 가벼운 게 더 잘 움직이겠지. 근데 이런 거를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주를 지금 사라 이 얘기는 아니고, 금액이 큰 사람들은 금액이 큰 것만큼 지금 낙폭과대의 LG전자처럼 바닥에서 3에서 5%든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근데 단타 치는 사람들은 3에서 5%가 아니고 10에서 20%를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마콘대에서가 싫다? 그럼 사마전자 보세요. 사마전 낙폭과대죠. 이게 조만간에 급등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한 20%, 30% 급등 나올 것 같은데. 자, 사마전자. 자, 사마전기. 사마전기도 뭐 가긴 가겠죠. 뭐 급등까지는 아니어도. 근데 왜 사마콘덴서를 얘기하느냐? 지금 IT주들이 다들 반등 나오고 있고 좋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자, 한번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여기 보면은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럼 이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들이 다 이것저것 움직이게 되면 바닥에 있던 애들이 다 움직일 텐데, 제가 볼 때는 가볍기는 사마전자가 좋아요. 사마전자가. 근데 사마전자를 여러분들한테 왜 얘기 안 하느냐? 이게 시가총액이 420억밖에 안 합니다.
이거 샀다가 떨어질 때 팔 수가 없어요. 물량이 없어서. 급등은 좋은데. 근데 사마콘덴서는 시가총액이 적당하죠. 그리고 사마전자가 가면 사마콘덴서가 안 갈 것 같습니까? 원래 사마전자, 사마전기, 사마콘덴 대장은 사마콘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튈 거기 때문에 일단 사마전자하고 사마콘덴서 같이 두고 보세요. 둘 중에 하나가 튀면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과거서부터 그랬어요. IT 섹터가 움직이면 PCB가 움직이면 MLCC도 따라가고 카메라도 따라가고 뭐 이것저것 다 따라가는데 이쪽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도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있는 반도체 섹터들이 왜 움직이느냐 물으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지수가 좋아지고 반도체 기술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움직인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섹터에 있는 IT 섹터들도 잘 보셔라. 그래서 네페스 얘기했죠. SF 반도체 얘기했죠. 사마콘덴서 얘기했죠. 사마콘덴서 제가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고 2주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정고점 돌파. 요 조만간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마 갭상승 나와가지고 6만 원 쪽으로 갈 거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띠 잘 매시고 어쨌든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마전자까지도 설명해드렸고 자 그럼 이제 전화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세요? 초록뱀 미디어 초록뱀 미디어 2,660원 2,660원의 비중은요? 10%. 비중은 10%. 일단은 수익으로 돌았는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록뱀 미디어가 갖고 갔을 때에서 나쁘지는 않은데요. 얘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바닥에서 좀 올라온 편이에요 지금. 네. 한 30%가량 올라왔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이 자리에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못 갔던 애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때 모양, 지금 요때 모양으로 있는 종목들이 아까 얘기했었던 사마전자, 사마콘덴서가 여기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걔네들이 이렇게 올라와줘야 돼요. 좀 더 올라와줘야 그래야 얘네들도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섹터는 틀리지만 못 간 애들, 낙폭과대 있는 애들이 지금 움직임이 좋은 거고요. 낙폭과대 있는 애들이 움직인 다음에서 그러니까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은 어디가 많이 몰려 있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반도체 섹터도 맞지만 제약바이오 쪽하고 반도체 섹터가 좀 당분간 좀 강세를 좀 주다가 그러다가 다시 엔터주 쪽으로 엔터테인먼트니까 그래서 엔터주 쪽으로 다시 움직이면서 3,000원까지는 도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움직였으니까 지금 쉬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IT 섹터들이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좀 움직였다가 그다음에 건설주 오늘 쉬었으니까 내일 또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 또 움직였다가 이게 돌고 가다가 다시 엔터주들이 또 움직였다가 이게 돌면서 움직일 거니까 3,000원까지는 조금 마음이 급하게 잡지 말고 그러면은 네. 저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네. 지금 수익으로 났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상황으로 머문다면은 지금 팔아가지고 사마콘덴서나 이런 쪽으로 변경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좋죠. 그러니까 매매적으로 그걸 할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거고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겠다. 근데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저는 추천해드리는 한 절반 정도를 팔고 뭐 사마콘덴서로 들어가는 거 괜찮다고 보고요. 예.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면 이걸 다 아니, 팔아가지고 원래 좀 장기적으로 해서 저기 했다가 근데 지금은 손해를 단기가 좀 많이 좋아요. 봐서. 단기가 좋으니까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시 예. 이거 수익이니까 다 팔아갖고 예. 사마전자 반, 사마콘덴서 반.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를 들면 사마전자가 먼저 급등하거나 아니면 사마콘덴서가 먼저 급등하면 그걸 팔고 사마전자로 들어가고 예. 만약 사마전자가 먼저 급등하면 그걸 팔고 사마콘덴서 들어가고 이렇게 매매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게 네. 얘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수익률은 더 빠를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장이 좋고 제가 맞췄던 이 부분이 기분이 좋아서 오늘 공개 방송을 열 거니까 당분간의 시장이 좋을 분위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IT 부품주도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좋아요. 하여튼간 좋으니까 이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시장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 내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의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 중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